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에 유의해야 하시는 거 아시죠? 면역력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사연 채널을 즐겨보시는 구독자님들도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날씨가 추워진 만큼 요즘 세상이 참 슬프고 힘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울적해질 때마다 사연 채널을 늘 즐겨들으며 하루는 웃었다, 하루는 울었다 하는 저의 가장 찐 채널 중에 하나인데요. 내성적인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는 이유는 술김이라고 해야 할까요? 집에서 좋아하는 영화 보면서 혼술을 하고 나서 누워서 자려는데 문득 내 이야기를, 나의 속 이야기를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최종 진담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 경기도 과천에 거주 중인 지극히 평범한 여자입니다. A형이고요. 내성적이지만 또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자 주의이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끝까지 가는 편이라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10년이 넘게 장기 근속 중이지요. 어느덧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이제 주변에서 좋은 사람만 있으면 결혼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에 대학생 때부터 학교 때문에 혼자서 오래 살았던지라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상상이 안 갔습니다. 정말 인연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였을까요? 결혼을 원할 때쯤 동료의 소개팅에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으니까요. 혼자서 살던 저는 둘이 되고 산다는 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한 일들이 2배가 되었죠. 저희 남편은 어렸을 때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누나랑 남편만 이렇게 둘이 오래도록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엄마 같고 각별한 사이인 건 결혼할 때부터 알고 있었죠. 남편도 저에게 누나가 엄마 같으니 잘 따라줬으면 했고요. 물론 저도 형님한테 남편의 소중한 가족인 걸 알기 때문에 잘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근데 사람이 노력한다고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형님은 절 마음에 들어 하시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남편보다 4살 정도가 많은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직장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직장과는 조금은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어 만족하면서 다니지만 결혼해서는 사실 하기는 조금 힘든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 2가지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이유라고 하셨지만 나이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였고 회사는 조금 덜 바쁜 대로 부서 이동을 할 수 있어 신청해 놓은 상태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님은 저를 많이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저희 남편 솔직히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정말 남편이 저보다 더 아까울 정도로 직업도 빵빵하고 돈도 잘 벌고 인물도 훤칠하고 착하고 자상하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 말고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형님은 지금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라 사실 처음 결혼부터 당연히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에 제가 잘하면 형님도 저에게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했던 게 저의 큰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잘하려는 마음들이 점점 형님의 행동으로 인해 저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으니까요. 형님은 결혼하고 나서도 요구하는 게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형님네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자는 말씀이셨고, 2번째로는 아이는 형님이 허락할 때까지 갖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 좀 끝나고 여유가 있을 때 가지라는 형님의 말에 뭐 그것도 알겠다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것까지 뭘 누나는 신경을 쓰냐 했지만 워낙 누나를 엄마처럼 생각하던지라 저보고 좀 이해해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저희 신혼생활 깨가 쏟아지고 회사에 있으면 빨리 퇴근해서 남편이 보고 싶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형님네 가는 날에는 집에서 부지런히 하고 꼭 음식 한두 가지는 준비해서 형님네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그 전날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눈을 못 뜨게 있어서 그냥 빈손으로 갔는데요. 그랬더니 형님이 절 보고 왜 음식 안 해왔어? 죄송해요 형님. 제가 어저께 너무 회사에서 늦게 끝나서 오늘 늦잠을 잤어요. 그럼 그렇지. 너 나한테 점수 따려고 해오다가 이제 뭐 결혼하고 내가 너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변한 거 아니야? 형님,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진짜 너무 늦게 자서 알람을 못 들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꼭 해오겠습니다. 안 지킬 거면 그런 말도 하지 마.
너는 꼭 입 바른 소리를 좋아하더라. 입만 살아가지고. 막말을 서슴지 않던 형님의 태도는 늘 저를 주눅들게 만들었고 남편은 형님이 혼자서 자기를 키우느라 더 예민해졌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사실 결혼도 안 하시고 그냥 혼자 병원 개원하셔서 사시거든요. 결혼하라고 주변에서 좋은 사람 소개시켜줘도 남자는 필요 없다면서 비혼주의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더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지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까운 거리니까 가도 괜찮겠지 싶었는데 그게 매주 이어지다 보니 사실 정말 좀 힘들었어요. 남편이랑 신혼인데 쉬는 날에는 데이트도 하고 싶고 한데 형님네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에 있다고 오니까 또 그 다음날 출근해야 하고 저희만의 시간이 없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에게 이번 주는 우리 데이트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알겠다고 누나한테 이번 주 못 간다고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뻤고 드디어 결혼하고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할 수 있겠다 싶어 많이 들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형님이 전화를 해오셨어요. 야! 네, 형님. 너 이번 주에 집에 안 온다고 했다면서? 아, 이번 주에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 같이 보러 가려 해서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형님. 너, 얘가 아주 발칙하구나. 내가 왜 마음에 안 드는 너를 결혼을 허락했다고 생각해? 우리 민수가 하도 난리치고 네가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온다고 해서 한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너 볼 게 뭐가 있다고 하니? 나이도 우리 민수보다 더 많고 가진 거 하나 없는 너를 근데 이제 와서 이 약속을 어기려고 해? 갈 거면 너만 가고 민수는 보내. 형님,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신혼인데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 주에 꼭 찾아뵐게요. 아니, 안 돼. 민수만 보내던가 너도 오던가 말던가 해. 하며 전화를 툭 하고 끊어버린 형님. 많이 속상했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그런 속담 있잖아요. 차라리 시어머니라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시누이가 저렇게 하니 이해를 못하기도 했지요. 그 뒤로 보고 싶은 영화는 포기하고 형님네로 갔습니다. 가서도 저는 안중에도 없고 동생만 챙기는 형님의 모습에 저럴 거면 왜 나를 오라고 했지? 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신혼 같지 않은 신혼생활을 보내던 중 회사 친한 동료가 저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번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저보고 형님 소개팅을 주선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소개팅 할 사람 많다면서요. 남자가 생기면 저희한테 신경을 덜 쓰지 않겠냐며 조언을 해주길래 저도 형님이 예민한 이유는 남자가 없어서 그런 걸까 하며 남편한테 물어봤죠. 남편도 누나한테 남자친구나 남편이 있었으면 한다길래 고민하다가 제 친한 친구의 사촌오빠가 되게 잘나가는 펀드 매니저라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제가 소개팅 해보라고 주선할 때는 형님은 콧방귀도 안 끼더니 남편이 한번 나갔다 오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둘의 소개팅 날 제가 친구한테 먼저 형님이 뭘 좋아하고 뭐 관심 있는지 팁을 좀 주었습니다. 그럼 잘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형님의 소개팅을 하고 온 날 친구한테 들어보니 분위기를 나쁘지 않았다고 또 한 번 더 만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형님한테도 남자친구나 남편이 생기면 우리에게 신경을 덜 쓰지 않겠나 싶었는데 얼마 가지 못해 잘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형님이 너무 까다롭게 굴고 예민해서 그 상대방 분이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했나봐요.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자 쪽에서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진짜 얼마나 정 떨어지게 했으면 저랬을까 싶기도 하고요. 소개팅까지 쫑이 나니까 형님과의 시간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남이 이제는 2번, 3번으로 늘어나고요. 심지어는 평일에도 혼자 계시기 싫다고 저희 집으로 옵니다. 그럼 왔다가 가야 하는데 자고 갑니다. 저랑 남편은 거실에서 자고 형님은 저희 안방에서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럼 쉬라고 일찍 가셔야 하는데 그 다음날 저녁까지 먹고 집으로 남편이 모셔다 드립니다. 저는 왕비님을 보는 줄 알았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형님네 병원에서 뭐 이벤트를 하는데 저보고 그거 이벤트 해야 하니 주말에 나와서 그것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회사에 간다고 해도 그 회사에 월차 내고 무작정 오라고 합니다. 안 가면 난리가 나는 편이고요.
결혼은 남편이랑 했는데 저는 지금 형님이랑 결혼 생활을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형님을 더 많이 만나네요. 심지어는 형님네 집에 청소하는 이모님이 오늘 못 오는 날이라고 저보고 청소 좀 해달라고 연락이 오세요. 제가 청소하는 사람도 아니고 못 간다고 하면 전화로 막말을 서슴지 않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잘난 남편이랑 사는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연하 남편이랑 사니까 내가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형님의 요구는 더 많아져만 갔고 그 요구를 감당하면 할수록 저에게 바라는 건 100이 될 정도로 저를 시켰으니까요. 제가 일이 있어 몸이 아파 못 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저보고 그럴 거면 왜 우리 민수랑 사냐? 집을 나가라. 네가 뭐 볼 게 있다고 붙어 사냐? 그 집 내가 해준 거 너도 알지 않냐? 네가 어디서 그런 큰 집을 살아보겠냐 하며 무시도 서슴지 않으셨어요. 이런 말들을 듣는 저는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만 갔어요. 그러다 정말 그날은 정말 우연히도 회사에 갔다가 집에 두고 온 서류가 생각나 다시 집으로 갔는데 도어락이 잘 닫히지도 않아 남편 신발도 입고 하길래 들어갔는데 저희 집이 복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실에서는 멀리 복도가 보여요. 근데 말소리가 들려서 가만히 들어보니 형님이 와 있더라고요. 또 왜 오셨지 하고 찬찬히 복도를 걸어가려는데 형님이 남편한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너 손 볼 생각 없어? 누나 무슨 손이야. 나 결혼했어. 요즘 니혼 걔나 손나 다 해. 너 누나 친구 중에 가연이 알지? 걔 사촌동생이 나랑 같은 학교 나온 후배래. 집안도 빵빵하고 얼굴도 예쁘고 지금 변호사 한다더라. 근데 너 사진 보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너 곧 이혼할 거라 했더니 자기는 괜찮다고 그러잖아. 아 누나 좀 무슨 소리야.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만 좀 해. 아무리 누나여도 그런 소리는 좀 그렇지 않아? 찰싹.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누나 인생 다 포기하면서 널 키웠어. 그랬는데 어디서 그지 깽깽이 같은 애를 데리고 와서 너 그렇게 애가 포부가 없어? 너 내가 우리 부모님 없어서 맨날 기죽어 살 때 그렇게 안 되려고 이 누나 밤낮을 밥도 잘 안 먹고 공부하고 쉬지도 않고 이랬어. 그러다 이제 좀 편히 살려는데 집안도 학벌도 별로인 애를 데리고 와서 도대체 뭐 할래? 네가 너무 좋아한다길래 내가 허락은 했다만 결혼식도 거의 소규모로 하고 아직 니네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그럼 이혼도 아니야. 파혼이야 파혼. 그 말을 들었던 저는 신발을 들고 그대로 살짝 집에서 빠져나왔고 맨발로 무슨 정신으로 회사까지 간 줄 모르겠습니다. 저를 형님이 싫어하는 건 알지만 결혼까지 한 동생에게 손을 보라는도 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사랑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 뒤로 여기서 형님 말대로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그냥 서로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을까 눈 감고 그냥 지금처럼 살까 여러 가지 생각이 공존했습니다. 그러다 드는 생각 하나 있었습니다. 형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저희 남편인데 저희 남편이 자기한테 등을 돌린다면 자기 전부인 동생이 자기한테 등을 돌린다면 이것보다 더한 일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 혼자서 형님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형님 저예요. 뭐야 웬일이야? 문 좀 열어주세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너는 예의도 없니? 죄송해요 형님. 오늘 사실 낮에 집에 갔다가 형님이 남편한테 하는 말 들었어요. 선보라는 말이요. 나 정말 도둑고양이구나.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들려서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그래 들었으니까 내가 한마디 할게. 제발 우리 민수한테 들러붙지 말고 좀 떨어져. 너희 혼인신고도 안 했고 그때는 민수가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네가 너무 좋다고 하길래 내가 억지로 허락은 했는데 우리 민수 사랑하면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바라야지. 그게 사랑 아니니? 네가 솔직히 우리 민수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 민수 대기업 다니지만 너도 알잖아. 대기업 다니고 퇴직할 때까지 솔직히 짧아. 지금 100세 시대야 100세 시대. 그럼 남자가 사업도 좀 해보고 뒤에 배경도 좀 근사해야 하는데 내가 아무리 해준다 하더라도 장인 장모가 해주는 거 또 달라. 알아? 형님 죄송해요. 저 민수씨 진짜 많이 사랑해요. 제가 더 잘하면 안 될까요?
정신 좀 차려. 네가 우리 민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네가 이렇게 버티고만 있다만 조만간 선복에 내가 만들어서 우리 민수 다시 장가 보낼 거야. 형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민수씨 제발 저랑 행복하게, 아니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요? 저 형님한테 정말 인정받고 싶고 지금까지 제가 잘하려고 노력했잖아요. 노력으로 세상을 살 수는 없어. 네가 그렇게 못나게 태어난 걸 너희 부모님을 탓해. 네가 얼굴이 뭐 예쁘니? 그렇다고 학벌이 좋니? 그렇다고 회사가 너무 좋니? 뭐 아무것도 없잖아 너. 그냥 몸뚱아리 하나. 형님 죄송해요 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누나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진짜? 내 뒤에서 지금 이렇게 한 거야 이 사람한테? 어? 아 민수야 그게 아니라 네가 오해한 거야. 내가 지금 들은 건 뭔데? 나한테 이 사람 그렇게 이 얘기하는 것도 부족해 이제는 무릎까지 꿇고 나랑 헤어지라고 종용하는 거야? 무슨 누나가 내 엄마야? 엄마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누나 모습에 진짜 실망했을 거야. 민수야 그게 아니라 누나는 네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서 오해하지 마. 무슨 오해? 나보고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해놓고 이 사람한테는 지금 막장 시누이처럼 하고 있어. 알아? 누나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이 사람이 나한테 좀 힘들다고 웃어 보일 때마다 내가 우리 누나 나 키우느라 고생했으니까 잘해주라고 했는데 내가 진짜 미쳤었지. 이 사람은 매일 이 얘기를 들었을 텐데 내가 그런 말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민수야 오해하지 마. 누나는 그냥 정말 네가 잘 됐으면 해서 그랬어. 필요 없어. 더 이상 나랑 이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 나도 누나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고 누나도 누나 혼자서 살아봐. 나한테 그만 의지하고 나 사업 같은 거 할 생각도 없고 이 사람이랑 그냥 소소하게 사는 게 내 꿈이야. 평범하게 아이 낳고 정말 평범하게 아이랑 이 사람이랑 나랑 화려하지도 않고 소박하게 서로 아침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 먹고 소소한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사는 게 내 꿈이었는데 뭐? 사업? 누나 혼자서 할 생각이야. 나는 그럴 생각도 없는데 지금 회사가 좋고 정년퇴직하면 퇴직금으로 나는 와이프랑 소박하게 살고 싶어. 그게 내 꿈인데 누나는 내 행복이 아니 자기 행복을 찾냐고.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내 누나란 게 나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연락하지 마. 더 이상 나한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일어났고 저는 나가면서 힐끗 형님을 보았습니다. 멍한 채로 절 보길래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는 곧 집으로 간다고 해놓고 몰래 주머니에 핸드폰을 켜놓았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해놓은 채로요. 남편은 형님이 저렇게 하는 사람인 건 몰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형님이 찾아와도 전화해도 받지 않아요. 제가 괜찮다며 받으라고 만나보라고 하는데 절대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다며 형님이 사준 이 신혼집도 내놓았더라고요. 이사가서 살고 싶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사갈 집 알아보러 다니는 중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 일주일 후에 형님이 저희 회사로 찾아왔네요. 무슨 말을 할까 안 봐도 짐작이 되었죠. 형님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지금 집까지 내놓았다는데 맞아? 아, 네. 그이가 이사 가자고 지금 집 내놓고 근처로 집 알아보고 있는데 괜찮은 집이 있어서 거기로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나를 떠나서 이사를 간다는 말이야? 제 생각은 아니고요. 그이가 너무 강력하게 그러니까 형님도 그이 성격 아시잖아요. 한다면 하는 성격인걸요. 제가 말릴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야? 죄송해요, 형님. 저 이제 그만 들어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이가 형님 만난 걸 알면 저한테도 형님 연락 받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받았어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정말. 네가 민수한테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나 가족이라고 민수밖에 없어. 민수가 나한테 등 돌리면 어떻게 내가 정말 미안해. 내 말은 듣지도 않으니까 말 좀 해주면 안 될까? 내가 미안해. 정말 미쳤었나 봐. 죄송해요 형님. 제가 아무리 말해도 그이가 듣질 않아요.
아까도 그 집이 마음에 든다고 계약금 넣는다고 해서 그럴 것 같아요. 제발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형님 여기 회사예요. 보는 눈이 많아요. 저 먼저 가볼게요. 하고 전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 뒤로도 형님은 계속 그이한테 연락을 하고 저한테도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못 받게 하고 핸드폰 번호도 다 차단해버려 연락이 안 되었죠. 저희는 집이 매매가 안 돼 전세를 돌려서 주고 이사를 왔습니다. 형님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을 잃고 저는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얻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남편이 형님에게 강경하게 나갈 줄은 몰랐지만 저도 거기에서는 좀 놀라긴 했지만 솔직히 지금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마음이 100% 편하지는 않지만 남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저희 둘이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싶었죠. 그럼 형님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하도 저를 찾아오셔서 남편을 설득한 끝에 셋이 만났습니다. 형님은 무조건 미안하다고 절대 안 그러겠다고 하고 그이는 당분간은 보고 싶지 않으니 나중에 마음이 괜찮아지면 언제가 되었든 연락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앞으로는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안 해도 되고 절대 저한테 그런 행동이나 말도 하지 않을 테니 연락만 제발 해달라고 비시더라고요. 남편은 아직도 그때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 누나를 보는 게 편치 않으니 이해해달라고 해 그렇게 형님을 제가 집에 모셔다 드리고 왔죠. 지금은 혼자서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간간히 연락이 와 그의 소식을 물어보면 대답해 드리곤 하지만 남편은 아직 누나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저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만 사실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세상에 모두 다 올곧게 살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한 행동은 다시 생각하더라도 또다시 그 선택을 했을 것 같거든요. 형님도 형님 인생을 저희도 저희 인생을 살게 돼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술김에 제 속마음에만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익명으로 전해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둘씩 누군가에게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으시겠죠?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